인생의 쓴맛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맛본 인생의 쓴맛은 무엇일까요? 금계락과 악가진기라 불리던 빨간 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때는 아이의 고통은 붉고 썼습니다. 마땅한 이유식이 없던 시절에 온종일 품에 달라붙어 모유를 보채는 아이는 일손이 바쁜 시절에 큰 짐이 되었죠. 아이를 떼어놓기 딱하여 10살이 될 때까지 젖을 물리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모유가 묽어져 아이의 건강에도 좋지 않았고, 이가 나면서 젖이 모자라면 깨물기도 해 심한 고통을 주기도 하죠. 이럴 즈음이면 어머니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젖을 떼는데 가장 널리 쓰인 것이 금계랍입니다. 알약을 빻아 그 가루를 젖꼭지에 바르면 아이는 그 쓴맛에 즐겁을 하여 물러서게 됩니다. 60년대까지 한국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맛보아야 했던 인생의 쓴맛입니다. 금계랍은 학질로 알려진 말라리아의 치료제입니다. 학질은 금계랍이 전해지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병고에 빠뜨리고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사흘 간격으로 찾아오는 오한과 고열에 시달리게 하는 학질의 고통이 오죽 심하면 학을 뗀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 끈덕진 질병은 1880년 프랑스의 군의관인 라브랑이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하고 1897년 영국의 병리학자 로널드 로스경과 이탈리아의 동물학자 조반니 그라시에 의해서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말라리아는 주로 오염된 바람이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풍사라 했고, 서양에서는 말루스, 나쁜, 아리아, 공기라는 뜻의 말라리아라 불렀답니다. 말라리아의 치료제는 페루의 원주민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원주민들이 키나라는 나무 껍질을 약으로 쓰는 걸 보고 예수의 선교사들이 1632년 스페인으로 들여오며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이 나무에서 얻어진 키닌의 성분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들게 되었죠. 한때 이 나무를 놓고 열강들 사이에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일본군은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치료제가 되는 기나나무를 얻기 위해 자바섬을 전격적으로 점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질 치료도 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질이 걸리면 버드나무 밑에 눕게 하였는데, 버드나무가 지닌 살리실산과 관련이 있는 듯 합니다. 살리실산은 해열 진통 효과가 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약이라 불리는 아스피린의 주성분이 됩니다. 버드나무는 학질을 고치는 민간 비방으로도 쓰였습니다. 학질에 걸린 사람의 나이만큼 버드나무 잎을 따서 유생원댁 임납, 버드나무 생원집에 편지를 붙임이라고 쓴 봉투에 담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놓았다 합니다. 이것을 밟거나 주워가는 이에게 학질이 옮겨간다고 믿었다는군요. 학질의 치료제인 금계랍은 청나라의 강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1692년 학질에 걸린 강희제를 프랑스 선교사 퐁타네이가 인도에서 보내온 킹코나 나무 껍질을 써서 고쳤다 합니다. 키니네라는 약의 이름을 음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 금계랍이라 합니다. 학질에 고생한 것은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세종의 어머니가 되는 원경왕후는 무려 3차례나 학을 떼어야 했고 아들 수양대군뿐만이 아니라 세종 자신도 학질에 걸려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형인 양녕대군이 학질에 걸리자 세종이 어의와 병을 고치는 주문에 능한 승려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로 보아 당시 학질은 조선의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만연했던 듯합니다. 금계랍이 조선에 전해진 것은 1885년에 세워진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을 통해서입니다. 뛰어난 약효가 알려지며 금계랍은 학질뿐만 아니라 진통, 해열 등의 만병통치약으로 남용될 지경이었답니다. 당시 금계랍의 효용에 대해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이틀에 한 번 앓는 학질을 속칭 당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병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노인들은 10명 중 4, 5명이 사망할 뿐 아니라 힘이 강한 소년, 장년층도 수년 동안 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계랍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이후 일전어치의 약만 먹어도 학질이 즉시 낫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우두법이 들어와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고 금계랍이 들어와 노인들이 수를 누린다는 유행가가 나왔다라고 적었습니다. 금계랍이 인기를 끌자 독일인이 세운 세창양행이 재빨리 이를 수입하여 팔았습니다. 1896년 11월 7일자 독립신문에는 금계랍 광고가 실리기도 하였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금계랍을 이 회사에서 새로 많이 가져와서 파니 누구든지 금계랍 장사하고 싶은 이는 이 회사에 와서 사게 되면 도매금으로 싸게 주리라. 참고로 이 금계랍 광고가 우리나라에선 최초의 의약품 광고였답니다. 광고는 독립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니 금계랍도 학질만큼 끈덕지긴 합니다. 이후 일제치하에서 학질이 만연하며 금계랍이 널리 공급되었습니다. 금계랍 말고도 모유를 떼는데 동원된 약이 또 있습니다. 아까진기라 불리던 빨간 약입니다. 금계랍이 쓴맛이 묵이라면 아까진기는 피처럼 붉은색이 주특기라 하겠습니다. 어미의 가슴에 벌겋게 칠해진 빨간 약은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색감이 묻은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었지만 금계랍의 쓴맛과 더불어 아까진기의 빨간색은 젖을 때는 처방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외색 짙은 아까진기라는 말은 붉다는 뜻의 일본어 아까와 팅크라는 서양어를 일본식 음차 표기한 진기의 합성어입니다. 정식 이름은 머큐로크롬으로 수은이라는 뜻의 머큐리와 산화제인 브롬이 합쳐진 말이죠. 머큐로크롬은 1919년 존스 홉킨스 병원의 휴 영이라는 의사가 처음 소독약을 쓴 것으로 전해옵니다. 옥도전기나 과산화수소수와 같은 다른 소독제도 있었지만 단연 아까진기가 각광을 받은 것은 순전히 그 색감에 있는 듯합니다.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이나 팔꿈치가 벗겨져 피가 날 때 사용하였죠. 피가 나지 않는 상처는 침을 바르거나 개미 똥구멍에 상액을 발랐는데 피가 나는 상처에 피를 연상시키는 빨간 약이 발라질 때 무언가 치료가 되는 실감을 느낀 듯합니다. 몸에서 빠져나간 피를 다시 보충한다는 안도감일까요? 아니면 흐르는 피가 주는 공포감을 붉은색으로 덮어 잊게 해주기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믿음이 황당한 것만은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피가 나는 상처에 붉은 천을 묻거나 홍역을 막기 위해 붉은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붉은색은 오래전부터
피를 상징하는 색으로 출혈로 잃어버린 피를 보상하려는 주술적 상상이 잠복되어 있는 듯합니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식에도 붉은색은 사용되었습니다. 붉은색이 생명을 위협하는 악귀를 쫓는 의식으로 사용된 것은 흉노족의 여인들이 뺨과 이마에 칠하던 연지와 곤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을 새로 짓거나 동지가 되면 팥죽을 쏘어 네 방향의 기둥에 뿌리는 풍습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형초세시기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동짓날에 죽은 공공씨의 자식이 역귀가 되었는데 그가 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팥죽을 쏘어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귀란 돌림병을 일으키는 악귀인데 왜 팥을 무서워했을까요? 흉노족의 연지나 곤지와 마찬가지로 팥죽은 붉은색을 지녀 생명의 색감인 붉은색을 꺼리는 악귀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주술적 믿음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맹물 같은 과사나 수소수나 노릇기리한 옥도정기보다는 강렬하면서도 주술적인 믿음을 주는 붉은색의 머큐로크롬이 단연 사람들을 안도시킨 듯합니다. 머큐로크롬이라는 공식 약품명이 있지만 악가진기나 빨간 약으로 불리게 된 연유도 그것에 있어 보입니다. 이런 믿음이 지나쳐 빨간 약은 무소불위로 쓰이게 됩니다. 머리가 아플 때 관자놀이에 바르고 입가가 해질 때에도 입 주변에 벌겋게 바릅니다.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에는 배에 바르고 차를 타서 멀미할 때는 배꼽에 바르고 발목이 삐거나 겹지르거나 벌에 쏘여도 빨간 약이 동원되었습니다. 약품이 모자라던 당시의 군대나 학교의 양호실에서 주로 많이 쓰인 빨간 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빨간 약은 머리가 깨지거나 벌이 쏘이면 바르던 된장보다는 훨씬 근대화된 의학 수준이었습니다. 머큐로크롬에 들어있는 수은 성분의 유해성 때문에 요오드 성분의 소독약에게 자리를 내주었지만 여전히 빨간 약의 전설은 살아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역병이 창궐하면서 잊혀졌던 빨간 약이 다시 호명되었습니다. 빨간 약이 코로나19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 번지며 그걸 들이마시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골이 아프면 빨간 약을 관자놀이에 칠하던 시절을 비웃을 일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해 살균 표백제를 몸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이야기하자 실제로 그 이야기를 실행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독극물 관리센터에 접수된 30건의 사고 중 9건이 살균제, 10건은 표백제, 11건은 가족용 세제를 주입한 사고였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랜 믿음을 주던 빨간 약이 어미로부터 아이가 얻는 첫 번째 기만의 수단으로 쓰인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아이가 자라며 무수히 부딪혀야 하는 금지와 거짓에 대한 어머니의 순정한 조기학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린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모유를 먹으며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이를 구강기로 분류하여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중요한 시기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강기의 욕구가 억압될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죠. 한국의 성인들이 술에 취하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섬집 아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이 노래 속에 혹시 금계락과 앞가진기가 남긴 분리장애의 그늘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5월 1일에는 몽골 이야기 유목의 전설 25편, 5월 8일 토요일에는 흑백 라디오 4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로 떠나는 몽골 여행과 시간 여행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